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늘 함께하는 조박사TV입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20%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80%는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가족이 증가한다. 2번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3번 은퇴로 인해 부부 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번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네,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핵가족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확대 가족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핵가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옅어지지만 가치관이나 세대 차이로 여전히 존재한다가 맞습니다. 3번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은퇴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전환됩니다.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 결혼으로 아파트에 혼자 부부만 남게 되는 것을 새 집에 빈 둥지에 빗대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 참여 활동을 제한한다. 2번 부부간의 애정 표현을 줄인다. 3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5번 건강보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 참여를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겠죠. 부부간의 애정 표현을 줄이면 안 되고요. 늘려야 되고 혼자 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 어, 여러 단체나 가족, 친구들과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늘려야 됩니다. 자원봉사나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보는 시간을 늘리면 안 되고요.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안 되겠죠.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이 요즘에 9988-234 해가지고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전적, 생활적 특징을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도 늦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도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제적 기회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번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을 국가가 전담한다. 4번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한다. 5번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아니죠.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를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해가지고
독립의 원칙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독립의 원칙.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호의 원칙은 시설에서도 가정과 같은 안전한 안락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자아실현의 원칙은 잠재력하면은 자아실현의 원칙을 골라야 됩니다. 잠재력. 교육을 받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정신적 자원을 이용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을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하고 나머지 존엄의 원칙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이게 독립의 원칙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장기요양 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1번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번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번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번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네, 4번 재가급여의 장점. 재가급여의 장단점, 시설급여의 장단점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1번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니죠. 대상자가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요. 2번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게 재가급여의 단점입니다. 재가급여의 단점.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거는 재가급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거는 시설급여의 장점입니다. 시설급여. 5번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거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장기요양 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번 장기요양 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번 보건복지부는 비급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 지급한다. 장기요양 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수급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 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장기요양 기관하고 비용 부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그 기초수급자 비용을 부담하지만 비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수급자라고 할지라도요.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 지급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2번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있을 경우는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해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해서 하면은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의료용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용량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서비스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부담금, 2번 재가급여 한도에 3번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4번 장기요양 이용 계획,
5번 보호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네, 본인부담금은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본인부담금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포함됩니다.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장기요양 이용계획 이거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포함되고요.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내용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아니고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대상자. 그래서 급여 종류와 내용은 시설급여인지 재가급여인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1, 2등급 나오면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이렇게 나오고 3등급 이하는 재가급여만 표기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에 보내버린다, 내쫓아 버린다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시설로 보내버린다, 내쫓아버린다며 협박을 입사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정답입니다. 9번 학대 피해는 전형심태 역할로 옳은 것은 학대 행위자의 신분조회 1번,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상담, 3번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번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번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학대 피해 노인 전형 10대 역할로 옳은 것은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2번이 정답입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의 회계 기준, 2번 직원의 채용 과정, 3번 임금의 구성 항목, 4번 표준 서비스의 분류, 5번 장기요양 인정 번호.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이 정답입니다. 3번. 11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번 지역 자활센터, 2번 일자리 지원센터, 3번 재가복지봉사센터, 4번 민호종합지원센터,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하는 곳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5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임금 체불이라든지 성희롱 등 여러 가지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하는 곳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번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한다.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번 서비스 제공을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윤리 원칙은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서비스 제공 내용은 그때그때 기록을 해야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틀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장기요양 신청을 유도했다. 2번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했다. 3번 저렴한 복지 연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번 가족과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신청을 유도하거나 뭐 시선을 피하며 대화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복지 연구를 직접 뭐 대여해 주면 안 되고요.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질 높은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 체결하면 안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남자 대상자 기저귀를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주세요.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1번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번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번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번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를 해볼게요.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를 해볼게요. 자, 기저귀를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달라고 할 때는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한다. 2번 간식은 줄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5번 가족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는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을 할 때 한 손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번, 4번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은 요양보 업무를 중단한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침을 할 때는 옷 소매로 가리고 해야 되고요. 손으로 가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 가리면은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약을 먹으면 비활동성으로 되기 때문에 꼭 완치될 때까지 접촉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3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오물수가 있기 때문에 4번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해야 하는 게 아니고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한 모든 대상자는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한다 이게 틀립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은 요양보 업무를 중단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2, 3일간은 그 증상이 약하더라도 업무를 중단해야 되고요. 2, 3일간은 음식 조리 등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번 판정회의, 2번 사례회의, 3번 심의회의, 4번 연구회의, 5번 운영회의. 어, 네. 정답은 사례회의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사례회의입니다. 이것도 사례회의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업무 보고 방식은 내용이 복잡한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보전이 필요한 경우 1번 구두 보고, 2번 전화 보고, 3번 서면 보고, 4번 대면 보고, 5번 화상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거나 자료분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서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문제를 살펴봤고요. 우리 선생님들 시험 잘 보시고요. 모두 다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